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효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조우 모던아트협회 전시는 1957년 한묵, 박고석, 유영국, 이규상, 황염수 5작가가 결성한 모던아트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950년대 후반 한국 미술가들이 국전 중심의 사실주의 회화에서 벗어나 현대 회화를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이들 작가는 대부분 1930년대에서 40년대 일본 유학을 통해 입체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등 서구 모더니즘의 조형 언어를 직접 학습했습니다. 이들은 해방과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삶 속에서 그 조형 언어를 다시 번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던아트협회는 국전의 아카데미즘적 사실주의와 당시 급진적으로 부상하던 앵포르멜 사이에서 질서와 사유에 기반한 또 하나의 길, 즉 온건한 모더니즘을 집단적으로 실험했던 한국 최초의 제야 미술단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쟁기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작품 156점과 자료를 통해 모던아트협회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그 이후 각 작가가 걸어간 서로 다른 길까지 함께 조망합니다. 입구에서 보시는 영상 작품 전위의 온기는 김시연 작가가 AI 기술을 활용해 모던아트협회 11인의 작가들의 사진 자료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연이은 한국전쟁과 전후 혼란기를 지나며 굴곡진 현실 속에서 삶과 예술의 토대를 이뤄갔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전시 관람에 앞서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지속해온 작가들의 삶의 시간을 먼저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시장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미술가들의 삶과 창작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산 피난 시기 화가들은 생계를 유지하며 판잣집을 아뜰리에로 바꾸고 다방에서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난 시절 부산과 전쟁 전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이 소박한 생활 공간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어떻게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모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작품은 1952년 부산 르네상스 다방에서의 기조전, 53년 휘가로 다방에서의 개인전에 출품했던 작품으로 피난민들의 터전이었던 범일동 철길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루오를 연상시키는 야수파, 표현주의적 필치, 거친 윤곽선과 강한 붓질이 두드러집니다. 늦은 오후의 황혼빛 풍경은 따뜻하면서도 절제된 색조를 띠고 있지만 철길에 서 있는 아이를 업은 표정이 없는 여인의 모습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박고석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시대의 절망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와 지속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한묵의 작품 모자는 전쟁으로 다리를 잃은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다룹니다. 배경과 얼굴 묘사는 과감히 생략되었지만 서로를 지탱하는 인체의 형태는 흐트러짐 없이 곱게 유지됩니다. 짧고 간결한 붓질은 비극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흰 그림에서는 창살과 겹쳐진 어깨, 빈 밥그릇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소가 희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지워진 얼굴은 전쟁의 굶주림과 패배감, 그리고 말하지 못한 절망을 압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전후 현실의 압박을 조형적 생략과 구조로 전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의 작품들은 사실적 재현을 넘어 현실을 화면의 질서와 구조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문신의 이 두 점의 풍경화는 피난기 부산의 풍경과는 대조적인 전후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서대문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서대문 형무소를 소재로 하지만 역사적 비극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삼각형과 사각형 등 건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화면에 리듬감 있게 배치합니다. 점과 선으로 단순화된 산의 형상, 밝고 경쾌한 색채는 이 시기 문신회화가 지닌 추상적 성향이 한층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 풍경에서는 특히 나무의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잔디밭과 거리, 건물은 비교적 명확한 원근으로 묘사된 반면 나뭇잎은 곡선과 색면으로 분할되고 겹쳐지며 평면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화면의 공간감이 흔들리며 구상적 도시 풍경 속에 추상적 조형 실험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제 2부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57년) 재야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묵을 중심으로 박고석, 황염수, 유영국, 이규상이 결성한 모던아트협회는 추상을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삶과 정신, 현실과 사유를 통합하는 태도로 이해했습니다. 모던아트협회는 선언문으로 하나의 방향을 강제하기보다 각자의 실험을 존중하는 열린 연대였습니다. 또한 작품 발표의 장을 넘어 창작과 전시, 비평 담론이 맞물리는 열린 공론장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북전 중심의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작품에서 형태의 단순화, 화면 분할, 기하학적 구성, 그리고 생명과 마티에르의 조형적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규상이 1950년대 말 완전히 기하학적 추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앞선 시기인 일본 유학과 신사실파 시절의 형식적 실험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의 추상은 작가의 일상 가운데서도 종교적 실천과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은 별표 형태와 14개의 원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는데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형상을 표현한 십자가의 길 도상을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은 종교적 실천과 조형적 실험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결합된 이규상 추상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가지가 있는 정물은 모던아트협회 제1회 전시 출품작으로서 세 잔의 정물처럼 여러 시점에서 인식한 대상을 원통, 원뿔, 직육면체 같은 기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생활 속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조형적 원리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작품 탑은 모던아트협회 제4회 전시 출품작으로서 구체적인 건축물을 그린 작품이라기보다 탑이라는 형태를 통해 구조와 질서를 탐구한 회화입니다. 화면 중앙에 겹겹이 쌓인 탑의 실루엣은 수직성과 안정감을 이루는 동시에 주변의 불분명한 공간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짙은 색조로 반복되는 수평, 수직의 붓질은 탑을 단단한 구조물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형태의 윤곽은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주변으로 스며듭니다. 이는 박고석이 사실적 재현보다 전통적 건축 형상을 현대적인 회화 구조로 재구성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탑은 상징적 대상이기보다는 화면을 지탱하는 조형적 중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문신은 조각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본 유학 시절부터 회화를 통해 형태와 구조를 탐구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소의 몸체는 선과 면으로 분할되어 있고
다리가 여러 개로 표현된 것은 여러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한 입체주의적 시각과 연결되는데요. 그러나 화면 전체는 분해되기보다는 조각처럼 묵직한 덩어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혼 역시 원근법을 통한 사실적 풍경보다는 나무의 수직적 리듬과 지붕에 반복되는 사선이 화면 전체에 긴장감을 형성하며 형태와 구조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염수는 평양에서 비단 염색 공장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성장한 작가로 어린 시절부터 색채와 재료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비단이 빛에 따라 미묘하게 색을 달리하는 경험은 이후 그의 회화에서 보이는 섬세한 색조 변화와 깊이 있는 생명 감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나무는 실제로 모던아트 협회에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붉은 배경 위에서 남색과 검은 색조가 겹겹이 스며들며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긴장감 있게 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층 보이는 수장고에서는 평생 장미를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했던 황염수의 장미 연작 21점이 이어집니다. 유영국의 1950년대 작품은 이후의 산 연작과 달리 나이프를 사용한 두텁고 거친 물감층, 황갈색 계열의 어두운 색조가 두드러집니다. 물고기, 새, 사람 같은 대상은 간략하게 추상화되지만 형태와 비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상을 지우는 추상이 아니라 대상을 구조화해 질서를 세우는 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규회화의 특징인 단순한 형태와 절제된 색채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교회와 집, 나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단순화되어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순박한 인상을 주지만 화면 좌우가 살짝 올라간 직선과 양쪽에 놓인 십자가는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는데요. 교회 건물의 일부는 생명과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되어 원근법이 차단되고 대신 성과 면, 색채의 지적인 운용이 화면의 리듬과 생기를 더합니다. 창문처럼 보이는 위치에 한자로 적힌 작가의 서명, 규자는 그림의 일부로 기능하며 이렇게 숨겨진 서명을 찾는 것은 정규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감상 포인트입니다. 한편 정규는 스스로 전통, 유물, 특히 석기시대 유물과 토기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단순하고 본질적인 형태 속에 축적된 시간성과 조형 감각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작품이란 제목의 이 작품에서 단순한 형태와 붉은색의 제한된 색채로 표현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 석기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후 판화와 도자 작업으로 이어지는 원초적이고 구조적인 조형 질서에 집중하는 정규의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조우는 뜻밖의 만남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모던아트 협회는 부산 피란지에서 서로 다른 지역과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우연히 만나 형성된 연대였습니다. 이북 출신의 박고석과 황염수, 서울 출신이지만 북한에서 7년간 활동하다 배를 타고 피난 온 한묵, 울진이 고향인 유영국, 서울에서 활동하던 임원규와 천경자, 마산의 문신, 대구의 정점식, 부산의 김경은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에서 조우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우는 김경의 맞대르 표현이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이전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부산 시절부터 즐겨 다루었던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의 형상을 지우고 화면 분할에 집중하면서 짙은 색을 밑에 깔고 밝은 색을 덧칠한 뒤 긁어내는 그라타주 기법을 사용해 거친 질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토속적인 소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추상으로 나아가려는 실험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일부에 전시된 1953년작 항아리와 소녀와 비교하면 토벽 동인 시절에는 향토적 소재와 구체적 형상이 중심이었던 반면 조후에 이르러서는 소재와 구조가 해체되며 기하학적 추상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가족은 한묵이 인물과 공간을 입체주의적으로 분해 재구성한 1950년대 작업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얼굴과 신체가 여러 생명과 형태로 나뉘어 배치되며 전통적인 원근이나 해부학적 비례는 의도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아이를 하는 동작은 암시적으로 남아있어 모성애의 주제가 읽히지만 서사보다는 형태와 구조의 관계가 화면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면이 모자이크처럼 결합된 구성은 한묵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동하던 과도기적 탐구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모던아트협회 제3회 전시 출품작인 1958년작 우기는 한묵의 1950년대 작품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형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완전한 추상 작품입니다. 한묵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완전 추상을 반복하진 않았는데요. 작가는 어느 여름날 소나기를 맞고 화실에 들어와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즉흥적으로 붓을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은 앵포르멜 회화처럼 격정적인 행위가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비교적 얇고 균일한 물감층 속에서 붓질이 조밀하게 쌓여 있습니다. 채도가 낮은 흑갈색 화면 아래로 드러나는 적색과 초록의 흔적은 세찬 빗줄기에 가려진 풍경의 잔상처럼 느껴집니다. 한묵은 이 작품을 평생 곁에 두었다고 회고할 만큼 특별하게 여겼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정점식은 1950년대 한국 화단에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가장 집요하게 탐구한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전 중심의 사실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인물과 사물을 점차 단순한 형태와 구조로 환원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정점식의 회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라는 주제는 특정한 서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인간 존재를 이루는 관계와 긴장을 최소한의 형태로 사유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원적 태도는 모던아트협회 활동 시기에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모던아트협회 출품작인 실루엣에서는 인체를 기하학적 구조에 가깝게 단순화시키면서도 화면의 마티에르와 색조 변화를 통해 조형적 깊이를 유지했습니다. 정점식은 급진적인 추상이나 격정적인 표현 대신 절제된 형식과 사유의 밀도를 통해 조용한 현대성을 구축해 나간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임원규는 1952년작 나비에서 확인되듯이 이른 시기부터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추상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작품 황은 반추상에서 완전한 추상으로 전환하던 초기의 중요한 작품으로 화면은 비교적 안정된 생면 분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생면의 크기와 배열, 붓질의 방향이 리드미컬하게 작동하며 정적인 구성에 미묘한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이 작품은 임한규가 형태를 점차 비워내면서도 색과 구조를 통해 화면의 긴장과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천경자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발전시킨 독특한 회화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화면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의 부엉이들이 가득하고 그 중심에 색색의 나뭇잎 위에 앉은 남녀가 등장합니다. 여성의 베일은 물고기 비늘처럼 표현되어 인어공주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이 작품은 현실과 환상이 겹쳐진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3부 전시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60년) 제6회전을 끝으로 모던아트 협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사회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고 작가들의 삶과 선택이 달라지면서 연대 역시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문신과 한묵은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김경, 이규상, 정교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며 모던아트 협회의 활동은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작가들은 모던아트 협회에서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각자의 삶과 작업 속에서 개별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3부는 모던아트 협회 이후 약 10여 년간의 개별 작가들의 작업과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비록 4년간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모던아트 협회를 통해 생활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상, 질서와 사유를 중시한 태도는 이후 작업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주됩니다. 김경은 향토적 미감을 특유의 독특한 시각으로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해나갔지만 이른 나이에 갑작스런 병마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규상은 한국 추상미술의 첫 세대 작가로서 종교적 사유와 기하학적 형식을 결합한 독자적인 추상을 발전시켰고 정규는 회화와 판화, 도예, 오양 빌딩에서 보이는 도자 타일 벽화 작업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전통적 감각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박호석은 이후 산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조형 질서를 자연 풍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탐구했고 황염수는 색채 감각을 바탕으로 한 장미 연작으로 그만의 회화 세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유영국은 산 연작을 통해 생명과 구조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제해 나갔으며 천경자는 상징과 서사를 결합한 독자적인 화풍으로 당대 화단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형성했습니다. 임한규와 정점식은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열중하며 색과 구조의 균형을 중시한 추상회화를 꾸준히 전개했고 문신은 회화에서 축적한 형태 감각을 바탕으로 조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은 천경자의 글 모던아트 멋쟁이 동인들을 떠올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진정 마음의 사치를 누릴 줄 아는 멋쟁이였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그룹전이라면 덜어는 전시장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자기 그림을 걸려고 전전긍긍하는 바보들의 행진 같은 야박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최초로 결성된 그룹 모던아트 동인들은 모두가 초연한 자세여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추호도 없었다. 모던아트 협회는 짧은 시간 동안의 연대였지만 한국 현대미술의 삶과 예술을 함께 사유할 수 있음을 집단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두드러진 조형적 혁신이나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과 성장에 묵직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